안녕하세요. 미국 주식론 대학이 미준입니다. 미준 패밀리 여러분들 즐겁고 보람된 주말 만들어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영국 시간으로 일요일 아침에 이 방송 녹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요, 월요병이 심하신 분들이 계시면 일요일 날 일을 잠깐이라도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제가 원래 좀 예민한 성격이라서요, 예전에 월요병을 굉장히 심하게 앓았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이런저런 방법을 취해 봤는데 그중에서 가장 효과가 좋았던 방법은 일요일 날이요. 이렇게 늦잠을 자고 게으름을 피우는 대신 평소대로 좀 일찍 일어나서 여러 가지 일을 좀 하게 되면 하루가 굉장히 길게 느껴지고요. 그리고 다음날 출근할 때도 굉장히 가벼운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월요병이 굉장히 심하신 분들은 일요일 날 좀 늦잠 자제하시고 일찍 일어나서 하루를 길게 만들어 보는 방법도 많은 도움이 된다. 이렇게 조언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매달 첫 번째 일요일은요, 미존 포트폴리오 공개 업데이트가 있는 날입니다. 자, 미존 오늘의 이야기는요, 첫 번째로 미존이 진행하고 있는 다행 프로젝트의 업데이트 상황을 보고 드리고요. 자, 두 번째로 미존 포트폴리오의 전반적인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미존 포트폴리오 상세 분석이 준비되어 있고요. 마지막은 역시 Catch Me If You Want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일 일요일 방송의 제목은요, 2022년 10월 미존 포트폴리오 업데이트입니다. 자, 일요일 밤에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미존 포트폴리오 업데이트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시는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요,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미존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방송 첫 번째 챕터로 들어갑니다. 미존이 진행하고 있는 다행 포트폴리오 업데이트 상황인데요. 미존의 다행 프로젝트는 2021년 11월에 시작이 됐고요. 미존 구독자의 수에 맞춰서 제가 매달 기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존의 구독자 수가 33만 명이 조금 미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현재로는 32만 원씩 기부를 진행하고 있고요. 매달 여러분들과 제가 투표를 통해서 그달 투자 종목을 선정하고 있는 의미 있는 프로젝트다. 이렇게 소개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 미존 다행 프로젝트 포트폴리오의 현황입니다. 총 투자 금액이 좀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그런데요. 477만 원이 투자되어 있는 상황이고 현재 수익률은 안타깝게도 마이너스 1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종목을 선정해서 함께 투자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현재 플러스를 보이고 있는 종목은 단 하나에 불과합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만 외롭게 플러스 16.85%를 보여주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은 모두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여줍니다. 알파벳 같은 경우는 87만 4천 원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수익률은 마이너스 10%를 넘어갔고요. 자, 애플이 현재 플러스와 마이너스 경계를 왔다 갔다 합니다. 마이너스 0.14, 아마존이 마이너스 5.87, 테슬라 마이너스 5.2,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30%로 굉장히 좋지가 않고요. 퀄컴이 마이너스 10%, 텔라닥 마이너스 10%, 에어비앤비 마이너스 25%, AMD 마이너스 44%, 페이팔 마이너스 48%, 메타 플랫폼즈가 마이너스 51%로 가장 저조한 성적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선물로 받은 나이키도 마이너스 42%라는 굉장히 초라한 성적표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사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9월 달에 정신이 없어가지고 투표를 아직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빨리 투표를 진행해서 제가 기부하는 32만 원, 그리고 어스 얼라이언스에서 올해 말까지 계속해서 기부를 해주고 계시거든요. 두 종목을 투표를 통해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챕터로 넘어갑니다. 미존의 포트폴리오의 전반적인 사항인데요. 자, 오늘 여러분들께서 함께 보실 수치들은 모두 2022년 9월 30일 종가 기준임을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요, 한 달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저의 자산 현황입니다. 2022년 9월 1일 당시에 평가 손익이 3,280만 원 정도 마이너스를 보여주고 있었고요. 수익률은 마이너스 8.78%였습니다. 자, 한 달이 지난 지금 현재 상황을 보여드리면요, 9월 30일 현재 저의 평가 손익은 마이너스 3,320만 원이고요. 수익률 마이너스 8.88%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있는데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두 종목을 손절을 했고요. 한 종목을 익절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손절한 종목까지 합치면 수익률이 마이너스 10%를 넘어갈 수도 있다. 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안 드리면요. 제가 조작을 한다라고 또 비판을 하신 분들이 계셔서 어쩔 수 없이 말씀을 드리고요. 자, 다음 보고 계신 화면은 뭐냐면 제가 삼성증권에 들어가서 화면을 캡처한 내용이고요. 제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의 매수 단가를 달러로 알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이 화면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애플 같은 경우는 저의 매수 단가가 달러로 112달러 6센트 정도가 된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요. 제가 새롭게 포트에 편입하거나 배제한 종목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미존 포트폴리오에서 배제된 종목이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쇼피파이고요. 두 번째는 페이팔입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께서 제가 쇼피파이, 페이팔을 정리할 거라고 좀 예상을 하고 계셨을 겁니다. 왜냐면 최근 들어서 제가 몇 달 동안 계속 같은 메시지를 전달해 드렸잖아요. 상대적으로 경제적 혜자가 부족한 핀테크, 이커머스의 그 종목을 좀 축소하겠다. 이런 계획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이 있었는데 제가 추가로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또 상대적으로 현금을 포기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 쇼피파이 그리고 페이팔을 희생양으로 삼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쇼피파이 그리고 페이팔은요. 주가가 단기간에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단기적인 반등을 보일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단기적인 반등 가능성보다는 장기적인 구조적인 성장을 선택했다라는 메시지도 아울러서 전달해드리고 싶습니다. 반면 지난 한 달 동안 제가 미존 포트폴리오에 새롭게 편입한 종목이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시에다드 퀴미카 SQM이고요. 데이터독 DDOG 이렇게 두 종목을 새롭게 포트에 담았고요. 이 두 종목을 선택한 이유를 좀 말씀드리면 최근 들어서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구조적인 성장을 보이는 섹터에 투자 자금을 집중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구조적인 성장을 보일 수 있는 섹터라는 것은 뭐 전기차라든지 인공지능, 로보틱, 클라우드 이렇게 경기의 변화에 상관없이 구조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는 이런 섹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집중하자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요. 제가 이미 포트에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지난 한 달 동안 비중을 확대하거나 축소한 종목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9월 한 달 동안 비중을 축소한 종목이 하나 있는데요. 알란닷컴입니다. 알란닷컴은요, 사실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수익률이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플러스 한 40%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저한테는 효자 종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중을 줄인 이유는 정보를 찾을 길이 없습니다. 알람닷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공부를 진행하면서 장기적인 투자를 할 계획에 있었는데 문제는 기사도 굉장히 드물고요. 분석 내용도 상당히 빈약한 편이라서 어떻게 보면 눈을 감고 투자한다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따라서 장기적인 투자를 진행하기는 좀 부적합하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됐습니다. 아직 몇 주가 남아있긴 한데요. 이 몇 주 남은 것도 며칠 안에 정리를 하고 투자 자금을 다른 종목으로 옮길 계획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다음은 9월 한 달간 비중을 확대한 종목입니다. 굉장히 여러 종목을 좀 추가 매수했는데요. 첫 번째는 마이크로소프트, 두 번째는 퀄컴, 세 번째 LIT, 구글도 좀 더 샀고요. AMD, 크리스퍼 테라피틱스, 그리고 스템 이렇게 7종목을 추가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 세 번째 챕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존 포트폴리오에 대한 상세한 분석 내용이고요. 자, 일단 현금 비중을 좀 살펴볼 텐데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요. 2022년 9월 초 현금 비중 한 달 전에 제가 여러분들과 공유한 화면이고요. 한 달 전 당시에 제가 운영하고 있었던 유동 자금이 4억 700만 원이 조금 넘었었고요. 그때 4억 700만 원 중에 현금의 비중이 한 6,100만 원 정도가 돼서 15%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자, 한 달이 지난 10월 초의 모습을 보여드리면요. 현재 제가 보유하고 있는 유동 자산의 규모는 4억 1,190만 원 정도가 되고요. 이 중에서 6,500만 원이 현금입니다. 따라서 비중으로 따져보니까 15.8%를 기록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따라서 지난달에 비해서 현금 비중이 소폭 증가하긴 했지만 거의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제가 가지고 있는 현금 지금 한 6,500만 원 정도가 있는데요. 이 활용 계획은 만약에 10월 중에 주식시장이 하락
하락을 보이게 되면 추가적인 매수에 사용을 할 계획이고요. 만약에 10월 중에 주식시장이 상승을 도모한다 이렇게 되면 제가 지금 모기지 상환을 아직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모기지를 좀 갚으면서 이자를 낮추겠다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참고로 지금 영국의 모기지 레이트이 너무나 많이 올라갔습니다. 원래는 한 3% 정도에 머물렀던 모기지 레이트이 현재 6%를 막 초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달 납부하고 있는 이 모기지 상환 금액이 너무나 부담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현금 활용 계획을 세우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순서에서는요, 키워드별 비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여러 가지 종목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들을 각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별로 정리를 해서 카테고리별로 분류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게 카테고리고요. 그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투자 종목은 여러분들께서 직접 왼쪽에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한 가지 좀 특별한 사항이 있는데요. 퀄컴입니다. 자, 퀄컴이라는 종목은 제가 원래 반도체 섹터에 넣어놓고 투자를 하던 종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달부터는 이 퀄컴이라는 종목을 5G 그리고 사물 인터넷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제가 오미주를 통해서 여러 번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린 것처럼 최근 들어서 자동차 쪽에 많은 투자를 진행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구축하고 있는 것이 퀄컴이다. 따라서 퀄컴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투자의 전략 그리고 투자의 논리가 조금씩 업그레이드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그냥 반도체 종목으로 볼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5G 혁명 그리고 사물 인터넷 혁명을 주도할 수 있는 종목으로 인정을 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 종목의 키워드는 여러분들께서 직접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022년 10월 초 현재 미존 포트폴리오의 키워드별 비중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제 투자 자금이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키워드는요, 다름 아닌 AI, 인공지능입니다. 전체 투자 자금의 20.5%가 인공지능에 집중 투자가 돼 있고요. 자,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키워드는 전기차, 배터리, 에너지 스토리지입니다. 20.2%. 자, 세 번째로 비중이 높은 키워드는 세미컨덕터, 반도체고요. 12.9%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클라우드, 사스고요. 7.7%. 다섯 번째로 비중이 높은 섹터는 이커머스 7.5%를 담당하고 있고요. 하나만 더 볼까요? 5G 그리고 사물 인터넷이 6.5%의 투자 자금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미준 포트폴리오의 키워드별 비중을 자세히 살펴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화면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키워드별 수익을 좀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떠한 키워드가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자, 키워드별 퍼포먼스입니다. 첫 번째 세미컨덕터, 반도체는 마이너스 5.83%를 기록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어덜, 여기는 이제 버진 갤럭틱이 들어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68%, 모바일 플랫폼이 10.25%를 기록하고 있고요. 자, 메디컬 테크놀로지가 30.67%, 핀테크 마이너스 54.69, 가장 좋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 에너지 스토리지가 38.4%로 가장 좋은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고요. ETF, 제가 한 달 전부터 이제 ETF를 사면서 저의 수익률과 비교를 해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현재 마이너스 21.23%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 0%에 이르렀을 때 산 주식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포트폴리오의 하락폭보다 ETF의 하락폭이 조금 더 두드러진다 이렇게 결론이 날 수 있겠죠. 자, 다음은 이커머스입니다. 11.26%라는 마이너스를 보여주고 있고요. 클라우드, 사스 쪽이 플러스 5.4%로 선전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마이너스 24.77%, AR, VR, 메타버스가 마이너스 41%로 굉장히 좋지가 않죠. 자, AI, 인공지능이 마이너스로 떨어졌습니다. 마이너스 5.29. 지금 인공지능 쪽에는요, 엔비디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수익률이 굉장히 저조해졌고요. 자, 마지막으로 5G, 사물 인터넷은 29.93%로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베어마켓 중에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키워드별 현황을 여러분들과 공유를 했고요. 자, 이제는 종목별 비중 그리고 종목별 수익률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자, 일단 종목별 비중을 살펴볼 텐데요. 제가 굉장히 많은 종목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총 41개의 종목을 가지고 있고요. ETF도 5개나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투자 자금의 39.4%가 탑5에 몰려있는 상황이고요. 전체 투자 자금의 57.8%가 탑10에 집중 투자가 돼 있다는 점도 아울러서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요, 종목별 비중 탑 20입니다. 10월 초 현재 가장 많은 투자 자금이 들어가 있는 종목의 순위를 보고 계시고요. 자, 1위는 테슬라가 독보적입니다. 전체 투자 자금의 13.1%가 들어가 있고요. 2위는 엔비디아 7.5, 알파벳이 7.3%로 3위를 차지했고요. 4위는 마이크로소프트 5.8%, 아마존닷컴 5.7%, 온 세미컨덕터가 5.1%를 차지하고 있고요. 애플이 4.2, 메타 플랫폼즈 4.0, 그리고 우버가 현재 2.8%의 투자 자금이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AMD가 10위를 차지했는데요. 2.5%, 차지포인트 2.4,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2.3이고요. G스케일러 2.2, 그리고 크리스퍼 테라피틱스가 2.0%입니다. 뭐 그 밖에도 트레이드 데스크, 퀄컴, ASML, 소파이 테크놀로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에어비앤비 이러한 종목들이 가장 많은 투자 자금이 들어가 있는 제가 가장 아끼는 종목들이다. 이렇게 살펴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다음에는요,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죠. 종목별 수익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한테 가장 많은 고통을 주고 있는 바텀 10입니다. 퍼시픽 바이오가 이번에도 1등인데요. 마이너스 72.8%라는 정말 엄청난 수익률을 저한테 보여주고 있고요. 자, 두 번째 버진 갤럭시도 68.8%를 보이면서 두 번째로 얄미운 종목이 됐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이 좀 타격이 심한데요. 업스타트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매수 금액이 많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총 1,400만 원을 투자하고 있는데 평가 금액이 지금 50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64.4%나 주가가 떨어지면서 900만 원 이상 평가 손익을 보이고 있다. 굉장히 많은 타격을 저한테 줬고요. 자, 네 번째 유니티 소프트웨어가 63%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다섯 번째 블록이 마이너스 53.7%, 텔라닥 헬스가 마이너스 51%, 줌이 마이너스 44%, 소파이가 마이너스 43%, 그리고 이제 아홉 번째 종목을 보시면 TQQQ가 올라가 있는데요. 수익률이 지금 마이너스 39.4%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단 두 달 전에 지금 매수를 했는데 QQQ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8%가 조금 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QQQ랑 지금 TQQQ의 수익률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직접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메타 플랫폼즈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4.8%로 굉장히 커다란 타격을 저한테 안겨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한테 마음의 위안을 주고 있는 효자 종목 탑 10입니다. 자, 부동의 1위 테슬라고요. 수익률이 아직까지 88.8%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애플이 2위 47.7%고요. 알람닷컴이 42.8%, 다음 달부터는 이제 알람닷컴의 이름은 사라질 계획에 있고요. 온 세미컨덕터 36% 플러스입니다. 인텔리아 플러스 35.8%,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플러스 19.9%, 트레이드 데스크 플러스 16.5%고요. 테라다인이 플러스 16.3%, 알파벳 플러스 4.4%, 퀄컴이 플러스 2.9%로 10위에 턱걸이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자, 오늘 방송의 마지막 챕터로 넘어갑니다. Catch Me If You Want To고요. 오늘 Catch Me If You Want에서는 미주온의 향후 투자 계획을 다시 한번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0월 중에 미국 증시가 만약에 하락 추세를 이어가면요, 타겟 종목을 저가 매수할 기회로 삼고요. 특히 이제 구조적인 성장을 보일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종목 위주로 줍줍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자, 타겟 종목을 좀 말씀드리면요.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퀄컴, 크리스퍼 테라피틱스, 알파벳, 엔비디아, 온 세미컨덕터, 데이터독, 스템, SQM, AMD,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이런 종목들에 제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세 번째로 전기차, 에너지 스토리지, 반도체, AI, 클라우드, 메디컬 테크 이런 섹터들은요, 비중을 좀 꾸준히 늘려 나가야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그렇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커머스, 핀테크는 비중을 축소할 계획이 있다. 제가 매달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요. 10월 중에 만약에 미국 증시가 상승을 시작하게 되면 모기지 상한을 시행할 계획에 있다. 그래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가지고 두 개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제가 나름대로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의 마무리는요, 너무나 유명한 워렌 버핏의 명언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마음의 위안을 좀 삼아볼까 합니다. I will tell you how to become rich. Close the doors. Be fearful when others are greedy. Be greedy when others are fearful. 자,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는지 알려줄 테니 두 문을 닫고 너 혼자 들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사람들이 욕심을 낼 때 두려움을 가져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두려움에 벌벌 떨 때 욕심을 내라 라고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